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초간에 이오플로우가 반전 시도가 좀 장중에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그 장중의 시도도 좀 안타깝게 다시 이제 크게 내리면서 마무리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이 무얼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어, 주가가 많이 급락한 상황에서 어쨌거나 그 하루 동안 등락이 마이너스권이지만 마이너스권에서 일단 시세를 들어 올리려는 시도가 또 한 번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에 한 번 나왔고 월요일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량 거래된 부분이 손이 바뀌어가지고 매도 물량이 다 털리고 그리고 새로운 매수 세력이 엄청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전을 진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 대량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또 밑으로 밀리는 패턴이 발생하는 것이냐, 다시 저점이 또 나와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N 언론 사이트에서 별로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이오플로우가 지금 현재 뭐 배심원 판결에서 패배한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이죠. 네, 어렵고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 N 사이트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이게 사실 확인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진 대표가 엑시트 시도를 했고 신주 인수권 증서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막 이런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팩트인지 네,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자, 이 활로가 있는지 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입장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중요한 사항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그 대박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요즘 시장 워낙 어렵잖아요. 시장하고 상관없는 비시장 관련주에서 독특한 놈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참고해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프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렵지만은 성원 보내주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 충실하게 하는 영상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찍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손이 바뀌었잖아요. 이 음봉이 떨어졌지만 분차트 상으로 보면은 급락하다가 12시 40분께 들어올리는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점 대비 고점 생각하면 한 20, 30% 정도 큰 순간적인 반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타 매매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된 것 같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둔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구 동향들을 이제 살펴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명확히 나타났어요. 예, 상위 5개 증권사에서 보면 매도 상위 키움, 매수 상위 키움, 매도와 매수 수량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치고받고 있다는 얘기죠. LH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신한투자도 외국계 창구지만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셋, 한국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하루 종일 이제 초단타 매매만 이제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외인 팔고 개인 사고 뭐 이 정도의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결과보다도 장중에 이렇게 치고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주로 이제 순매수를 했던 창구는 뭐 NH투자나 뭐 키움 뭐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예요. 자,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분차트 상으로 보면 되돌림 시도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매도 압박에 눌려서 마무리가 됐던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말해요. NH, 자, NH나 키움에서 일단 매수만 나왔고, 외인들 동향, 외인들이 그럼 도대체 지금 지분이 얼마나 남았느냐 보면은 4.85% 지분, 네, 이 정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4.85%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은 거예요.
3천만 주 중에서 한 5%라고 한다면 150만 주거든요. 그죠? 그 정도의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외인들 물량이,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온다면 그 정도 물량이 이제 압박이 된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하루에 30만 주, 20만 주, 30만 주씩 나와도 한 닷새째 나올 물량이죠. 그럴 정도의 물량입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총론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나오지는 않고 사다 팔다 하겠지만, 자, 그런 모습인데 참 이렇게 어려운데 N사이트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은 녹색경제신문에서 12월 9일 06시경에 김재진 대표의 엑세스트 시도서 비롯된 소송 리스크 해가지고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전부 여기다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2월 9일 장 마감되고 한 5시쯤에 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김 대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매도해서 현금화 됐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주주분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죠. 물론 돈이 없어서 이제 신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요,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 전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자, 이것은 그 평결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타날 것을 알고 미리 매도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증서는 신주 인수하는 것은 포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평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쭉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재진 이어플로우 대표 등은 대부분의 신주 인수권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기사가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몇 %대 매도했다는 것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매도한 증권사 이름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재진 씨뿐 아니라 이경준 씨라고 친인척도 장내 매도를 했던 거 나와 있고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상하네, 막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지금 N사이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배신을 좀 당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김재진 씨는 자기 지분은 9.79% 297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최근에 그 임원 주요 주주 소유 상황을 공지를 한 건데, 지난번에 상황에 297만 주보다 322만 주로 지분이 늘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신주 유상증자 신주 인수를 할 걸 가정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더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늘어난 건 아니라고 보시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전히 9.79%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매도를 하고 떠나갔다면 그거는 진짜 배신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만 이제 판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주가는 뭐 지금 폭락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그게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거 뭐 물론 나중에 CCBB를 가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들의 재료가 나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하튼 우리가 이어플로우 주주님들이 또는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여기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이건데,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 부담 차트로 분 차트, 3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좀 짧게 봐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3분 차트로 본 매물 상황입니다. 매물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 이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제일 매물이 많고 위쪽으로 층층이 매물이 많게 결국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그만큼 이런 매물들이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좀 힘이 든 상황이죠. 이제 최소한 화요일날 시초가가 2,800~900원대에는 최소한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매물이 안 나오고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물량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800~900원 선은 시초가 근처에서 회복해 가지고 안착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일단 그런 판단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좀 약간 눌려서 저점을 다시 만들고 돌아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일단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상황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꼭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플로우라고 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매매 사인하고 정보를 바로바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매매를 앞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상황이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소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추천조도 좀 받고 그러니까 문자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지난번에 그 충당 부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것은 배심원 판결로 재판이 안 끝난 상태에서 배심원 판결 끝났다고 해서 이걸 인식을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 3월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바로 상패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재판 판결이 나와봐야 돼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하여튼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하여튼 꼭 문자를 이 번호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끝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요.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